네, 이제 발달 연구 방법 중에 관찰법을 자연 관찰과 통제된 관찰로 다시 한번 나눠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관찰자가 관찰 장면에 직접 참여하냐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자연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영유아 교사들이 보육 현장에서 관찰자가 직접 되는 거고,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관찰자가 낯설 경우에 영유아가 평소와는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던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경우에 관찰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통제된 관찰은 그리고 비참여로 하는 관찰들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면 일반경,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 뒤는 그 방 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반경, 원웨이, 한쪽은 거울이고 한쪽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까 참여자가 된다라고 하면 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굉장히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통제된 관찰을 통해서 일반경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지켜본다면 이것은 관찰에 집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 한계로 지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관찰 목적에 맞게 그 관찰의 목적에 적합한 관찰법을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찰법은 관찰자가 관찰 장면에 직접 들어가느냐, 이것은 참여 관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켜보느냐, 이거는 비참여 관찰이 될 수 있고, 자연 관찰은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고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방법, 그렇지만 관찰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통제된 관찰은 일반경을 통해서 또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인데, 관찰에만 집중할 수 있으나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찰 목적에 맞게 관찰법을 정해야 한다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발달 연구 방법에서 지금 첫 번째 관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는 기록법입니다. 관찰한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알아볼 것은 시간 표집, 사건 표집, 표본 기록, 일화 기록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특정 시간 내에 발생하는 빈도, 그 숫자를 조사,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 표집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행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특정 행동이 얼마나 적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적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지 지금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데는 적합하다. 이것이 바로 시간 표집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이야기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표집하여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왜 아이가 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그 행동을 많이 하는지 또는 적게 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런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가는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시간 표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표집이에요.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 결과, 즉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사건 표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간 표집 같은 경우에는 단지 사건이 행동이 일어나거나 적게 일어나거나 라고 하는 것만 기록할 수 있다면, 사건 표집은 그 원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의 전체적인
왜 일어났고 그 뒤엔 무슨 일이 있고 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관찰, 기술하는 방법을 사건 표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나,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의 그 빈도만을 기록했던 시간 표집보다는 사건 표집이라는 것이 사건 기록하는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건 기록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고 전체적인 맥락에 맞추어서 특정 사건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 표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는 하겠죠. 자, 다음은 표본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장비를 사용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표본 기록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왜 일어났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나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많은 정보를 통해서 통계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때 표본 기록을 사용합니다. 또 일화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육하원칙,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육하원칙을 의거하여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방식을 일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찰자는 항상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휴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왜곡도 하지 말고 시간 순서로 기록을 하는 것을 일화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표집, 두 번째 사건 표집, 세 번째 표본 기록, 일화 기록까지를 살펴본 것은 기록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처음에는 관찰법, 두 번째는 기록법, 세 번째는 자기보고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보고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적어서 보고를 한다라는 건데요. 영유아들은 그 발달 특성상 생각이나 느낌, 지각, 경험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 자기보고법이라는 것이 생각, 느낌, 지각,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건데 영유아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 일단 안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유아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되고요.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 이 자기보고법이라는 것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자기보고법은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는 면접법, 그리고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는 질문지법, 그 다음에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확보한 검사지를 통한 검사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문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들. 그리고 검사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자아 존중감 검사해 보세요. 뭐 해 보세요라고 하는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어떤 검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법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아이랑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는 것. 그렇지만 질문지법과 검사법은 글을 잘 모른다면 직접적인 적용은 굉장히 어렵죠. 대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질문지법과 검사법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이에요. 면접자와 피면접자,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과 면접을 받는 사람, 1대1 또는 1대 다수가 대화를 나누며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미리 질문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면접 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 자료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임상적 면접법은 면접을
함에 있어서 관찰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연구의 목적, 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으로부터 직접적 물어보는 거니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대1로 하나씩 다 물어보다 보면,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할 것인가 뭐 하는 부분들부터 비용도 많이 들고 면접자와 피면접 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지법입니다. 세분화된 여러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해서 많은 연구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문항의 형식에 따라서 뭐뭐한가요?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 또는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처럼 보기가 없이 응답자가 주어진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 폐쇄형 질문은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고 선택하거나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사법입니다.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해본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 이런 것들은 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되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몇 점이다, 또는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 나는 어디가 맞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자가 검사 문항에 미리 제시된 답변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폐쇄형 질문지법과 유사하죠. 그런데 척도 개발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질문 문항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 검사법의 특징이고, 비교적 객관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관찰법, 기록법, 그리고 또 지금 살펴본 것이 자기보고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례 연구예요. 사례 연구는 특정인을 심도 있게 아주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소수 영유아 행동을 아주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식을 사례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찰, 실험, 면접 등 다양한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서 특정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한테 이 결과의 내용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그것을 모든 사람이 두세 명 대상으로 관찰한 걸 가지고 영아 2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은 이래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수를 특정 소수를 아주 심도 있게 관찰 분석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들 또한 분명히 아주 좋은 연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연구는 질문지나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해서 연령별, 집단별, 태도, 동기, 선호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체계화된 질문과 응답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가 굉장히 용이하고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정 개인보다는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여러분들이 많이 본 여론조사 또는 통계청의 실태조사 등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지나 검사지를 사용하기에는 문자를 모르는 영유아에게는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험 연구입니다.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원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인데요. 비슷한 조건의 두 집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죠. 실험 집단은 실험을 가하는 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을 가하는 집단과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집단에 모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검사 전에, 그래서 사전 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험 집단도 이런 현상, 통제 집단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후 일정 기간 실험 집단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고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면 어느 집단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실험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연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방법론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실험 연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 연구는 결국에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건데요.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사 방법론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정리를 할 건데요. 결국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관계수라는 것들이 구해지게 되어 있고, 이 상관계수를 사용한 그 연구들의 결과가 여러 가지 변인들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편리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다까지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달 연구의 설계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횡단적 접근이냐 아니면 종단적 접근이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횡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로 횡자예요. 어느 한 시점에 각 영역의 연령의 발달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횡단적 접근법은 연구 대상이 나이가 1살일 때부터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고, 발달 현상을 어느 한 시점에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각 연령층마다 다른 대상을 다 선정하는 거죠. 이것을 표집하는 건데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개개인이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한 번에 많은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반대로 종단적은 여러분 종단은 계속 본다는 거예요.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상 오랜 기간 동안 발달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개인차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만약에 이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연구 대상이 중도에 없어진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구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또 우리를 보는구나 라고 해서 평소와 다른 효과 또는 더 잘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연습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차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절충 보완하는 것.
그래서 여러 연령의 집단을 몇 해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관찰해서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횡단적으로 비교한 연령 집단을 다시 종단적으로 추정 연구하는 건데, 종단적 접근법보다는 짧은 시간에 연구가 가능하고 개개인의 발달 변화까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단적, 횡단적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순차적 접근법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